4-2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제목부터 데이터를 집어넣고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겪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int str 나왔는데 그걸 포함해서 파이썬 동네에 이미 들어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형식들을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2배속 할 거야, 3배속 할 거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로 정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근데 사용자도 정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본인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닌, 그래서 둘 다 모르는 일종의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번잡한 내용이 막 내용은 번지르르 하긴 한데 결국은 주사위 굴리는 방법, 소위 랜덤 기능을 쓰는 방법을 오늘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단어는 literal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이 후반부에서 튀어나옵니다. 처음으로 영어 단어의 굵은 글씨를 칠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는 대신에 과제 넘버1이 지금 출제돼 있습니다. 이따 끝날 때쯤에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여러분 이제 요거 다음에 미적 들으러 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시간이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 제 눈치 보거나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가야 되는 건물이 멀다라면 시계 보고 적당한 타이밍에 먼저 가셔도 좋아요. 이 내용들 우리 설명한다든가 과제 설명서 특히나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유튜브에다 남겨둘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 스케줄에 맞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 적당히 구경하다가 다음 활동을 위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형식입니다. 기본 형식이에요. 파이썬 동네에는 int str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간단한 실습을 하는 게 오늘 4-2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켜시고 그 꺽쇠 3개 인터랙티브 튀어나오죠?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적어서 실행해 봅시다라고 적혀 있긴 한데 약간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구경을 해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실행을 해봅시다. 아마도 우리 수업은 이제 뭐 적자 하면 3 엔터 치던가 3 더하기 5 같은 거 엔터 치다가 종강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지금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거 저랑 같이 구경해 보셔도 좋아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늘 그래왔던 항상 똑같은 익숙한 8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보시면 문장들 안에 적혀있는 수식들 지금 5글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연산자 한 글자만 빼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생겨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쯤 오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사로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의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능,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능을 지금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걸 단축키를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 3 더하기 5를 다시 적고 더하기만 곱하기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엔터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Alt키랑 P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전에 엔터 쳐서 실행해봤던 문장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기억해 두고 있다가 아이들이 기억해 두고 있다가 다시금 우리한테 붙여넣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 쓰는 친구들은 이제 메뉴에 쉘 메뉴 보시면 이렇게 Previous History라는 친구,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친구를 지금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준으로는 Alt P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단축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목표는 3 더하기 5를 불러와서 더하기만 Shift 8 곱하기로 바꾸고 엔터를 쳐서 15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자, 3 나누기 5 하면 이거 뭐 나와요? 그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0.6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나누기를 2개를 적어서 연산자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키를 치면 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0은 뭐냐? 그 우리 나눗셈 예시 보여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눗셈을 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을 5로 나눈 몫이 뭐냐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몫은 0이 맞죠? 그래서 지금 0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3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써서 연산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3% 5 하면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고, 아까 몫이 0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3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Alt P 눌러가면서, 자, 지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Alt P를 누르면 가장 최근에 실행해 봤던 문장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Alt P를 또 누르고 하면 계속 뒤 방향으로 일종의 순회 공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Alt P 너무 많이 눌렀네. Alt P 한 번만 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Alt N을 눌러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뒤 방향으로 순회를 했다면 이제는 앞쪽 방향으로 순회를 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P 적당히 하다가 너무 많이 했다 치면 Alt N 한번 눌러가면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4개를 적어봤다면 이제 Alt P를 조금씩 눌러가면서 3 더하기 5를 불러와서 5를 5.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보시고 등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것도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일단 3 더하기 5를 불러오고, 불러올 수 있죠. 여기다가 0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3 더하기 5.0을 하면 과연 뭐가 나오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숫자 자체는 8이 나오는 거죠. 7이나 9 나오진 않겠죠. 그렇긴 한데 얘는 엔터 치면 8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8.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이랑 차이점은 지금 덧셈식의 우항 자리에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이 나올 만한, 계산하면 소수점 달린 숫자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5를 할 때도 동등한 느낌으로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0이 아니라 3 곱하기 5.0 할 때도 아까 전까지는 15가 나왔지만 지금은 소수점이 한 군데 달려 있어서 그런지 15.0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5.0은 얘는 아까 전에도 0.6 나왔었죠. 얘는 지금도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린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 소수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도 소수점 달린 게 아마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면 0.6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몫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0이라고 말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일단 우리 몫이랑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요. 소수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느낌으로 엔터키를 쳐보시면 얘는 무려 우리한테 0.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몫은 0이고 다만 지금 소수점을 붙여놨기 때문에 0.0이라고 계산 결과값에도 소수점을 붙여서 전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말은 이제 3% 5.0 하면 나머지를 3.0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겠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전에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엔 조금 요상한 수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3 나누기 5.0 적혀 있는데 3 나누기 5 대신에 플롯이라는 단어를 적으시면 보라색으로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괄호 안에다가 계산하면 인트값 5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그냥 3 나누기 5 했다면 0이 튀어나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0.0이 나오는 걸 여러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3 나누기 5.0을 했을 때랑 3 나누기 5.0 했을 때랑 동등한 결과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저 플롯이라는 친구도 형식 이름일 것 같고 소수점 달린 숫자들을 플롯 형식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가서 이번엔 반대로 5.0 계산하면 소수점 달린 숫자 5.0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그걸 인트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가지고 우항으로 구성해놨다면 여기서는 역시나 3 나누기 5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싸하죠? 나쁘지 않죠? 새로운 형식 플롯이라는 친구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지금 3 나누기 5를 했다는 건 레이저 포인터님을 모셔올게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손짓발짓 하면서 수업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게 안 돼요. 자 봐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더니 제 지금 정수리가 많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 꼭대기가 새하얗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정수리를 쳐다본다는 게 제가 되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졌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소리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일단은 오늘은 일단 요걸 한번 써볼게요. 집에 가서 유튜브 편집해보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여기는 좌항 계산 결과값 아마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나올 거예요. 인트 형식 값 나올 거고 인트 형식 값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나눗셈은 인트 갖고 나눗셈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 형식이 튀어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우리 인트 더하기 str 하다가 털린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여기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좌항은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이 나오고 우항은 플롯 형식 값이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계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좌항 계산 결과값 3을 들고 그걸 3.0으로 만들어서 플롯 나눗셈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값의 형식도 플롯 형식으로 나와요. 아무튼 나눗셈을 하기 직전에 지금 왼손에 인트가 들려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플롯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맞추기 위해서 인트 형식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야 나눗셈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친구도 비슷해요. 지금 원래는 인트 나누기 인트였는데 이제는 우항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플롯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 나누기 플롯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인트 형식 값 3을 갖고 3.0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플롯 나눗셈을 해줍니다. 여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인트 나누기 플롯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트 나누기 인트로 바뀐 거니까 그냥 인트 나눗셈을 해서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인트 더하기 str 이런 건 잘 안 시켜줬는데 인트 더하기 플롯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 나누기 플롯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트 형식이랑 플롯 형식은 서로 다르게 좌항 우항에서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플롯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플롯 형식 계산을 수행을 해주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세 덩어리를 여러분이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살짝 시간을 들여서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 덩어리를 먼저 한번 차근차근 실행을 해보세요. 엔터 쳐가면서. 그래서 첫 줄은 그냥 일단 적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도 역시나 일단 적어야 될 것 같고 이 다음에 Alt P 하면 그 아래 거를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lt P를 4번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할당문이 다시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VAL은 3을 불러와서 3.0으로 바꿔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또 Alt P 4번 해서 바로 엔터 치면 될 것 같고 하나, 둘, 셋, 4번 해서 다시 엔터 치고 등등등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Alt P 4번을 꾸준히 쳐가면서 이 세 덩어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면서 이게 나온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대충 이런 의미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다음번에 엔터 칠 땐 아마 이런 거 나오겠지와 같이 살짝 예상해 가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실습 좋아하거든요. 뭔가 제가 함정을 파두고 여러분이 그 구렁텅이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는 걸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렇기는 한데 뭐 요거는 조금 지금 한번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VAL은 3 엔터 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할당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타입 4글자를 쳤더니 역시나 얘도 지금 보라색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타입 한 다음에 괄호 열고 VAL 지금은 아마 계산하면 3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 우리한테 클래스 인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클래스 5글자가 나오면 그냥 형식 정도로 우리 수업에서 다룬 형식이다 정도로 뭉뚱그려서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엔터 쳤더니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VAL 곱하기 5 하면 얘 이제 15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 하면 이제는 15.0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산 결과가 무슨 형식이냐 같은 거를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Alt P 4번 해서 3을 3.0으로 바꾸고 다시금 해보면
플롯 형식입니다. 곱하기 5하면 얘 지금 15.0 나오죠? 플롯 형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5.0 나올 것이고 역시나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 대신에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아준 채로 그대로 진행해 봅시다. 자, 지금은 이제 세 글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엔터 치면 이제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5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0을 5번 연속으로 적은 거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본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을 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잘 해주더니 마지막에 변절을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 줄 보면 타입 에러,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우리한테 뱉었어요. 그 다음에 대뜸 콜론하고 뒤에 설명해서 cannot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권 화자가 말하면서 cannot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진심으로 화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좀 더 뭐 그러지 않아 주시겠어요? 라든가 폴라이트한 표현을 쓸 텐데 지금 매우 열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못하겠대요. 뭘 못하냐? 곱셈을 못하겠답니다. 뭘 곱셈을 못하겠냐? 시퀀스, 뭐 순차죠. 일단은 글자들 갖고 곱셈을 하려는 걸 못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바이가 나온 걸 봐서는 지금 일단 이 곱셈식 저항 자리 계산했더니 str 형식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자들 곱하기, 달리 말하면 글자들 연거푸 적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그거에 활용하기 위한 우항을 까봤더니 지금 플롯 형식 값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나는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롯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준 거라서 타입 에러가 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한테 자, 여기 가 5번 적어봐. 가가가가가 잘 적을 겁니다. 가 5.0 적어봐 하면 알았어요 하면서 가가가가가라고 예쁘게 잘 적어줄 겁니다. 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걸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손절을 친 거예요. 3.0을 5.0번 적어서 5.0번 적어줘 했더니 싫대요. 자, 조금 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을 5번 적어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적어줘. 심지어 1번 적어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1, 2, 3을 1.0번 적어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변절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되는데 1.0번은 안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지들 맘대로죠. 아주 그냥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근데 1.0번은 안 해줘요. 1.0 사실상 1이랑 동치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1, 2, 3을 1.0번이 아니라 예를 들면 1.3번 출력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크롤 좀 올려드릴게요. 1, 2, 3을 1.3번 출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1, 2, 3, 1까지 출력을 하면 4글자짜리 만들면 될까요? 근데 그러면 1.3번이 아니거든요. 1.3333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1, 2, 3, 1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을 내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글자 단위로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글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만 적고 만다와 같은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1, 2, 3을 1.3번 적는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완전 도미네이트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도출해내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냥 손절을 쳐버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안 돼.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떤 거는 1.3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글자짜리 1.3번 해줘 그러면 13글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어떤 str 형식 값의 길이에 따라서 글자 수에 따라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니 그냥 플롯 형식 값이 우한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왔다면 그냥 바로 손절을 쳐버리자라고 그렇게 좀 더 쉽게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 매년 10월에 지금 파이썬이 새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10월에 아마 3.13 버전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이 이렇게 사장님이 결정해서 도장 찍으면 딱 다음 버전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파이썬 사용자들, 유저들, 예를 들면 교수님 같은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의견 말하고 그 의견들 중에 적당한 거 다음 버전에 추가합시다 하는 걸 투표로 정해서
그런 식으로 다음 버전을 꾸며가도록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료로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표로 정하는, 좀 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독선적이지 않고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아니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과연 세 글자짜리를 1.3번 곱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누구나 납득할 만한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선에서 지금 손절을 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 저럴 수도 있지. 만약에 뭐 내가 5번 출력하고 싶은데 내 손은 5.0 있다. 그러면 5.0을 5로 만들어 갖고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직접 쳐보실 때 엔터키 칠 때마다 중간중간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씩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마지막 문장 오르 메시지 떴을 때, 빨간색으로 떴을 때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하고 이제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까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넣는 등식 부등식 같은 걸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적고 싶은 건 3 넣는 5하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3이 5랑 같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엔터 치면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false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불형식 값이었죠. 3은 5랑 같지 않잖아요. 따라서 같지 않다라는 의미의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구경해보면, 자, 분명 좌항 계산 결과값 인트 형식, 우항도 인트 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트랑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불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항, 우항 형식에 따라서 인트 더하기 인트 하면 인트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좌항, 우항 형식을 본받아서 계산 결과값 형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좌항, 우항 형식이 뭐든 뭐 크게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형식 값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넣는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같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니까 같다, true, 그렇지 않다, false가 튀어나오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한 느낌이죠. 3이 5보다 작냐 물어보는 식이죠. 작은 게 맞으니까 여기서는 true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true 이미 적어본 적 있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그때 적었던 거고 얘도 수식이었고 얘야말로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올 만한 true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수식을 타입과를 열고 닫고로 묶어서 엔터키 치면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셈이고 따라서 불 형식입니다 라고 예쁘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불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같은 거 해봤는데 그때 적었던 보라색 이름 불도 형식 이름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실습을 해두고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부등식 같은 걸 보면 이 수식에는 지금 이름이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3은 항상 계산하면 3 나올 거고 5는 항상 계산하면 5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언제 계산하든 간에 항상 true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름이 단 하나도 없는 수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래에 적어놓은 요 네 글자랑 항상 동일한 계산 결과값을 뱉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내용을 반복해야 돼, 노래가사 출력해야 돼와 같은 표현이 필요할 때는 굳이 막 3이 5보다 작다 이런 복잡한 머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눈에 잘 안 보이는 수식을 적는 대신에 true 그 자체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적어서 여러분이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한다라는 건, 자, 그 while문 생각해봐요. 매번 조건식을 계산할 거예요.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하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는 계속 내용물 실행하고 계속 돌아가서 계속 조건식 계산할 때마다 항상 true가 뜨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산하면 true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true 네 글자 그 자체를 조건식 자리에 적어버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true 대신에 3이 5보다 작다를 적어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난 시간 예시에서 while 20 콜론 이렇게 적어도 while true 콜론 한 거랑 동치로 간주한다. 20번 반복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수식 20 두 글자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걔가 결국은 true에 준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계산하면 그 true에 준하는 값 20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while true 콜론 적은 거랑 동치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정답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저런 식으로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수식은 복잡한 수식은 엔간하면은 보통은 적을 의미를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인데 항상 똑같은 숫자 양손에 들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작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항상 작거나 항상 작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거에 해당하는 true 또는 false를 그냥 그대로 적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편할 거라는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도 매번 뺄셈해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true면 true, false면 false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방금 살짝 튀어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근데 어떤 숫자냐면 어떤 값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수식들 .py 파일이라든가 이런 데 적혀 있는 수식들 그 글자들 눈으로 보기만 해도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형식,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리터럴리라고 부릅니다. 리터럴리 하면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저 수식 3, 한 글자짜리 수식은 리터럴리 여기 적혀 있는 그 값, 인트값 3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항상 튀어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인트 형식 값이 매번, 인트 형식 3이 매번 튀어나오는 리터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3.0 세 글자 같은 플롯 리터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같은 식으로 따옴표로 묶어놓는, 쟤도 계산하면 항상 헬로 월드 나오고 계산하면 항상 하이 나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전부 다 str 리터럴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 따옴표로 이렇게 적어두면 매번 F5 누를 때마다 헬로 월드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한글 패치해서 한국말로 말한다든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식도 사실은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동일한 글자들이 나올 만한 수식이었다. 따라서 리터럴이었다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리터럴의 의미예요. 리터럴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값이 나중에 계산할 때 항상 튀어나오는 수식이란 뜻입니다. 뭐 대충 요 정도, 리터럴은 그 얘기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죠. 우리 거의 항상 리터럴 적어 왔었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다루고 싶다 1, 2, 3, 4 인트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 플롯 형식이에요.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소수점이 달려있으면 플롯 형식으로 다루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따옴표로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글자들 적어두는 게 가능하고 str 형식을 쓰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true 또는 false 기다 아니다를 다루기 위한 부울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짝 적어본 타입이라는 4글자, 이 타입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인트 형식,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다. 그러면 타입 형식은 뭐하라는 형식이냐? 이 친구는 형식이라는 그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형식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건 한 5분 정도만 예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 3 엔터 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3의 형식이 뭐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를 적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펑크는 이제 함수 이름이잖아요. 엔터 치면 수식 펑크를 계산한 결과값 뭐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함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 형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저희는 함수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프린트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함수 이름이랍시고 제가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궁금하다라면 이 친구의 형식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함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트 같은 거 써봤잖아요. 인트 3 이런 거 써본 적 있잖아요. 이 인트도 지금 형식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식 인트를 계산하면 여러분은 인트 형식 그 자체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수식 인트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라 물어보면 지금 저 인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말 그대로 인트 형식이란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트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써서 저 인트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그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 그 자체를 우리가 활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 이름에 지금 그래서 뭐가 담겨 있냐? 형식 그 자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개의 형식은 형식이 됩니다. 인트 형식 값으로 3이랑 4랑 5랑 있는 것처럼 형식 값으로 인트 덩어리, 플롯 덩어리, str 덩어리 등등이 지금 존재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트 안에는 형식이 하나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개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입 괄호 열고 닫고 열심히 써봤잖아요. 지금 과연 이 친구는 형식이 뭐냐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형식의 형식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형식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겁니다. 이제 안으로 빨려들어서 게슈탈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인트 괄호 열고 3 하면 저 3 한 글자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지금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3 한 글자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str 형식 값 지금은 그 자체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요렇게 적었다면 얘는 지금 저 3 한 글자짜리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괄호 안에 있는 저 수식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도 얻을 수 있고요. 플롯 형식 값도 얻을 수 있고요. 원한다면 타입 형식 값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 관점에서는 저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본 셈이고 지금은 정답에 해당하는 str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형식 값 하나를 전달을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자체는 이런 용도로 쓰여. 여러분이 그래서 형식이 뭐냐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초이스는 뭐 3, 4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칩시다. 근데 이 할당문을 엄청 옛날에 저 위에 있는 문장에 적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참 전에 실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차는 초이스 빼기 뭐 넘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넘버는 없긴 하지만 그냥 3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오류가 뜰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여기서 저 사람이 입력한 나이랑 뺄셈을 하고 싶은 건데 뺄셈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볼 때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지금 인트 형식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str 형식 값이 들어있거든요. 이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나는 인트 뺄셈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인트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놓고 실행하면 되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형식과 관련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타입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표현해 가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타입 괄호 열고 닫고 뭔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어려운 내용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업에서 요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눈으로만 봐서는 이건 초이스 안에 지금 인트 형식 들어있는지 str 형식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초이스 갖다가 는 한 다음에 3 그런 할당문을 볼 수 있다면 그나마 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걔가 바로 윗줄에 적혀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저 위에서 담아놓고 지금에야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친구의 민증을 까서 너 그래서 정체가 뭐니? 하면 미성년자입니다. 뭐 어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 타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작용을 하는 친구냐를 납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학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시점에 저걸 납득을 한다는 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중반부쯤에 한 번 더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 수식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뭔지 알고 싶다. 민증을 깐다 정도까지만 납득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요. 자, 파이썬 동네는 당연히 이 5가지, 4가지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요상하게 생긴 좀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형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그 형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 등등도 다 같이 전달해 드린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등장할 예정이니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고 실습 본론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에 맞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앞부분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하나를 복붙해 왔어요. 이겁니다. 자, 순차 분기 반복 그런 얘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건식 얘기 나왔다가 거기다가 지금 데이터 관점에서 살짝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읊어봤던 그 슬라이드예요. 뭐 잘 기억은 안 나죠? 아무튼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경해 보고 왔고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코드들 조금만 더 구경해보고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그냥 예시예요. 코드 안 치셔도 됩니다. 큰 의미 없어요. 3이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아래에는 넘버에 3을 담아놓고 넘버가 5보다 작다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결국은 3이 5보다 작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긴 한데 이 3을 담아놨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꺼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랑 동등하게 담아놨다가 꺼내 쓰고 하고 있는데 넘버에 뭐를 담고 진행할 거냐? 그 는 오른쪽에다가 아까랑은 다른 수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아까랑은 다른 수식 뭔가를 적을 수가 있다라고 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아무튼 미리 담아놓고 그게 5보다 작냐를 지금 3번에 걸쳐서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이 세 문장은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넘버가 5보다 작다라고 동일하게 적어 놓긴 했지만 그 위에 적혀 있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다가 서로 다른 수식을 적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수 개념 3주차 때 나왔었죠. 지난주에 나왔죠.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사용한다라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목표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담았다 바로 꺼내쓰기, 담았다 바로 꺼내쓰기와 같이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얘 지금 일단 네임 에러라든가 그런 거는 안 날 만한 상황이죠. 뭐 여기 물음표 있긴 하지만 뭔가 제대로 적었다면요. 일단 이 정도로만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저걸 구경해 둔 상태에서 이런 일종의 게임 실행 흐름 하나를 만들어 놨다 칩시다. 여긴 지금 넘버는 3, 일종의 넘버가 이제 답 뭐라 그래야 될까? 이번에 고른 숫자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을 골랐고 3이 5보다 작다면 업. 그러니까 답은 네가 고른 숫자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면 작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3이 5랑 같다면 당신 지금 정답 맞췄습니다라고 굿이라고 지금 출력하는 느낌으로 이 품은 3개를 적어서 전반적인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 품은 3덩어리를 실행하기 이전 타이밍의 넘버 자리에다가 3을 담도록 리터럴 3을 적어놓은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 지금 F5 눌러서 실행하면 항상 up이라고만 출력을 할 겁니다. 절대로 down이나 good이라고 출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항상 방금 전에 담았던 3을 꺼내서 5보다 크냐 그 다음에 5랑 같냐를 물어보도록 코드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라고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드는 지금 실질적으로 넘버라는 이름을 총 4번 적어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 조건식 자리에 저 6글자 대신에 그냥 는 오른쪽에 적어놨었던 그 리터럴을 그대로 적었을 때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실행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현재 순차 실행 흐름상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 이때 계산하든 항상 여기 이 리터럴 계산 결과값은 3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6글자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적어놨었던 3을 그대로 복붙해도 항상 아까랑 똑같이 up이라고 출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리터럴이기 때문에 리터럴리 항상 3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은 완전 동일하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항상 up이라고만 출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 F5를 누르든 간에. 그럼 두 번째 버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리터럴을 적지 않았어요. 심지어 함수 출식이 적혀 있는 수식을 적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연 코드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이랑 동등하게 이름 넘버 적혀 있는 자리에 할당문 는 오른쪽 수식을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전 버전이랑 이 버전이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것이냐를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느끼기에도 뭔가 좀 느낌이 쎄한 것 같습니다. 원래 버전은 이제 인풋 호출식은 계산하면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숫자로 바꿔서 넘버에 담아둔 채로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게 5보다 작냐,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게 5보다 크냐, 5랑 같냐를 3번에 걸쳐서 꺼내가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쳤다면 이 if문 세 덩어리 실행하는 동안에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항상 5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업, 다운, 굿 셋 중에 굿 하나만 출력하고 끝이 날 겁니다. 아까 전에 3하고 엔터 쳤다면 업만 출력할 거고요. 근데 이 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은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인풋 호출식, 수식 인풋 괄호 닫고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볼 거예요. 그건 넘버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f문을 실행하면서 이 조건식을 계산하면서 다시금 인풋 호출식을 또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두 번째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두 번째로 엔터키 치면 그 엔터키 친 글자들을 갖고 숫자 만들어서 5랑 작냐를 여기서 비교를 합니다. 뭐 그때 3하고 엔터 쳤다면 up이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if문 실행 끝나고 그 다음 if문 실행을 또 시작하고 다시금 조건식 계산을 시작하고 다시금 이번에 세 번째로 인풋 호출식을 또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또 세 번째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번에 3하고 엔터를 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번에는 7하고 엔터를 쳤다면 그때는 또 다운이라고 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업이라고 출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까 전에 3 입력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얼마든지 7, 마이너스 200 같은 거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총 4번 입력을 받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얘는 넘버에 담고 끝내는 거고 얘는 여기서만 쓰이고 여기서만 쓰이고 여기서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은 기존 버전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사용자가 3 엔터를 총 4번을 쳤다라면 동등하게 동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용자가 그런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이 게임 자체가 게임으로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사용자한테 딱 한 번 물어보고 이번에 숫자 뭘로 할까요? 물어보고 딱 한 번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결과를 두고두고 꺼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이 인풋 호출식을 미리 딱 한 번만 계산하도록 구성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턴에 사용자 입력을 미리 한번 받아두고 연급 후 사용해 가면서 검사를 하는 느낌으로 구성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게 가능하도록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추가로 도입해서 일단 그 이름에 담아두고 동일한 이름을 써서 조건식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전에 입력한 그 값을 가지고 5랑 작냐, 5보다 크냐, 5랑 같냐를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변수 개념이 여기 적용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얘기지만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복습이에요. 여기 지금 새로운 내용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납득할 수 있죠? 여기서는 확실히 새로운 이름, 변수 이름으로서 새로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으로서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사용자가 답한 게 정답이 맞냐 아니냐를 천천히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여기다 적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 자, 결국은 여기는 지금 할당문이고 여러분은 는 오른쪽에 수식을 적고 엔터를 치는 상황이고 달리 말하면 이 물음표 자리에다가 뭘 적을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정합니다. 내가 여기다 무슨 수식을 적을 거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다가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해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자리에 리터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 리터럴도 수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리터럴 3을 적는다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이번에 내가 답이 뭔지 확인하기 위한 그 숫자를,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셈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 숫자 3 필요하다, 3배속 하고 싶다라면 리터럴 3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5배속 하고 싶다라면 3 적었던 자리를 지우고 리터럴 5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포함해서 뭐 인트로, 묵든 등등 해서 수식을 적어두는 것도 역시나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값, 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 됩니다.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면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고 7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게끔 프로그래머가 미리 대비를 해두는 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는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포함하는 커다란 수식을 적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3의 방법,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을 쓴다면 지금 이 수식을 적고 앉아있는 우리도 모르고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어떤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랑 같이 살짝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방금 전 본 거랑 비슷한 느낌의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컨트롤 N이라든가 눌러가지고 새 파일 열고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시켜 두는 채로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숫자 맞추기 게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요런 표현 여러분 구경해 본 적이 있죠? 1 이상 9 이하 대괄호면 그렇게 되는 거고 소괄호면 이제 초과 미만을 나타내는 거죠. 1 이상 9 이하 1, 2, 3, 4, 5, 6, 7, 8, 9 중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미리 골라둘 거예요. 그걸 답으로서 담아둘 겁니다. 그렇게 답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프로그램 입장에서 미리 담아두고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서 숫자 하나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한 값이랑 방금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답을 맞췄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맞춘 게 아니라면 적절한 힌트가 될 만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답을 맞췄다라면 성공 메시지 출력하고 게임을 거기서 끝낼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근데 만약에 3번을 진행했는데도 저 사람이 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패배한 거니까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적으면서 우리가 타임이랑 비슷한 랜덤이라는 뭔가를 수입을 해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저랑 같이 이번에도 새로 적어볼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천천히 시도해 봅시다.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언타이틀드 떴죠? 저장한 다음에 적당히 바탕화면에 할게요. 지금 4주차니까 저는 4주차 뭐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할 거니까 파이널 하고 .py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함수 정의 첫 줄 적는 동안 이 내용을 복사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이제 들여쓰기해서 차곡차곡 적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목표부터 지금 노답인 거예요.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 우리가 3이면 3 우리가 정하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정하도록 우리 프롬프트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건 가능한데 둘 다 정하지 않는 나도 저 사람도 정하지 않는 제3의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뽑는 수식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포트문을 일단 적고 스타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 적어봤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근데 타임은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RANDOM 하고 엔터 쳐서 임포트문을 구성하고 F4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실행하면 뭐 볼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꺼지라고 할 거예요. 아직 내용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라고 지금 뜨는 것 같고 그게 뜬 걸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답을 정해서 담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문장은 일단은 할당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답을 담아두기에 가장 적절한 답이라는 데이터를 담아두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이름인 답을 고르도록 할게요. 답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주는 느낌의 수식을 갖다 적으면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 수입해온 랜덤 한 다음에 점 찍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랜덤이라는 친구를 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 목록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 이름이 안 뜬다. 그러면 F5를 눌러서
오류 메시지 한번 구경해보고 다시 오면 다시 점 찍으면 아마 목록을 보여줄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뭐 다양한 거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RAND, INT, RANDINT라고 부를 만한 요 친구를 지금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괄호 열어서 함수 호출식 구성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명을 해줘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일단 숫자 두 개를 우리가 지정해야 되나 봐요. A랑 B를 지정했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한테 리턴 해준대요. 리턴 값으로서 임의의 소수점 안 달린 숫자. 근데 A 이상 B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뽑아갖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함수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1 이상 9 이하가 필요한 거니까 1,9 하고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할당문 구성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두면 함수 호출식 계산 시작하자마자 함수 내용물 실행 시작하자마자 일단 답부터 뽑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진행한다. 요거는 그 3단 콤보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첫 반복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는 건 이제 언제 반복을 그만둘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얘네들이 이제 이번 반복 본론이 되는 거고 뒤에다가 이제 3 해서 다음 반복 준비를 하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 while문 최대 3번 실행되게 만드는 겁니다. 답 맞추면 끝나는 거고 걔는 걔대로 내비두고 일단은 최대 3번까지 사용자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따라서 첫 번째 반복을 준비한다. 앞으로 3번 더 반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life는 3하고 엔터를 칩시다. 목숨이 3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3번 틀리면 사망하는 겁니다. 가 되도록 준비를 끝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할당문 미리 적어놨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최대 3번 반복하는 while문의 조건식을 편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살아있는 동안 라이프가 여전히 남아있는 동안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사람한테 입력받고 비교해서 검사하고 판정을 하는 거죠. 판정 결과를 알려주는 정도가 본문 내용물이 되는 거고 요 한 바퀴를 진행하면 이제 다음 반복 준비해서 이제 방금 전 한 번의 기회를 소모한 거니까 라이프는 라이프 빼기 1 엔터와 같이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서 다음 반복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라이프가 3개로 스타트했다면 다음번엔 2개인 채로 스타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할당문을 적어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나중의 우리가 까먹을 테니까 요 아래에다가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요건 이제 while문의 다음 문장이에요. while문의 다음 문장 그러니까 3번 반복한 다음에는 패배한 게 맞으니까 적절한 패배 메시지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을 만한 사용자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인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못 맞췄지롱이라든가 다양한 메시지를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반복 흐름, 그 다음에 요 게임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기본적인 순차 흐름, 그 다음에 반복 흐름까지 성공적으로 구성한 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벌써 코드를 이만큼 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 프로젝터 화면을 보고 이 코드 내용을 여러분의 .py 파일에 옮겨 적는 것 자체는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려는 게 뭐였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저 주석으로 적어둔 내용대로 진행하면 확실히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랑 같이 생각해보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라든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이거 달성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코드 한 줄 적을 때마다 여긴 당연히 이게 들어가면 해결되겠구만과 같이 고개를 끄덕거려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엔 중요합니다. 왜냐? 그걸 여러분 집에 가서 과제할 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지금 여기 보이는 거랑 동등하게 적지 않아도 돼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일단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좀 다르게 적었지만 똑같이 동작한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저랑 똑같이 목표 달성하신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목표라든가 그런 거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적고 엔터키 치고 하면서
일종의 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조금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고 있으니까는 15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아무튼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지금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입력받은 숫자를 토대로 판정해서 알려주는, 그 다음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번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만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거의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서 키보드 입력 받아서 그걸 갖고 숫자 하나를 만들어서 담아놓고 뒤에서 이제 판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초이스는 그다음에 인풋과 요구 닫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트 형식 값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트하고 인풋과 요구 닫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엔터를 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 UOAG는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아래다가 UOAG는 int 괄호 열고 UOAG 괄호 닫고와 같이 할당문 2개를 적어서 나이차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 이 안에는 내가 지금 int 형식 값을 얻고 싶은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사용자가 고른 글자들을 갖고 int 형식 값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그걸 하나의 수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수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와 같은 느낌으로 프롬프트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들 갖고 int 형식 값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초이스에 담고 이번 할당문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if문 3개를 적는 부분 복습이 되는 거죠. 초이스가 만약에 답보다 크다면 콜론하고 엔터 친 다음에 적절한 힌트 메시지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 대뜸 반말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3번 복붙을 하면 되겠죠. 메시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보다 작다면 그러면 힌트도 답보다 작다. 그다음에 이제 등식을 적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는을 2번 적으시면 돼요. 잠깐만 나 또 녹음 잘하고 있어요. 등식을 적으시면 돼요. 는는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힌트 줄 게 아니라 성공 메시지니까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해야 되는 작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게임을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남겨둔 채로 다른 부분을 다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보면 그래요. 답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life는 3으로 스타트해요. life가 0보다 큰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숫자를 입력하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답을 골랐다면 어떻게 알았지 맞아용이라고 출력하고 지금 버전은 life를 1을 깝니다. 답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life가 2가 되고 다시 위로 돌아가서 0보다 크니까 다시 저 사람한테 숫자를 입력하세요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또 답을 골랐으면 또 어떻게 알았지 맞아용하고 life가 1이 되고 뭘 고르든 다시 해서 life가 0이 됩니다. 저 사람은 답을 맞추든 아니든 무조건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맛보게 돼요.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필멸의 엔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버전은 아직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적는데 그 문장은 뭐 하는 문장이냐? 실행하면 이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는 문장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게임 자체를 이 게임이라는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서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게임을 끝낸다라는 건 이 함수 내용물에 대한 실행을 여기서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실행하면 지금 이 들여쓰기에 둔 함수 내용물 실행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문장을 여기다 적어주기만 하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여기서 적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이 적어봅시다. 그래서 성공 메시지 출력하고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6글자를 적으면 황금색으로 빛이 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return문이라는 친구를 적어보는 셈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제 게임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함수 정의를 실행했거든요. 따라서 게임 괄호열고 닫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엔터 치면 게임 한 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5,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3,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그러면 1 또는 2가 답이란 말이죠. 1,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Alt P하고 다시 엔터 치면 한 판 더 해볼 수 있죠. 자, 5 크다. 잠깐만.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그러면 저 지금 완전 거꾸로 한 거죠?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 그럼 이제 3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제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힌트를 정상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 그래서 답보다 크다. 답보다 크다.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정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러니까 개발자인 저도 지금은 어떻게 맞추긴 했지만 답보다 작다. 7. 이번에도 맞췄네. 오늘은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도 지금 한 번에 맞추거나 두 번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잘못해서 틀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3번 안에 맞추거나 또는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달리 말하면 개발자인 저도 틀릴 수도 있는 게임이 지금 완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인 우리도 이론상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이고, 지금 시점에 새로 적어본 함수 호출식 랜드인트 1,9를 계산한 결과값이 정확히 뭐냐, 무슨 근거로 임의의 값이 튀어나오는 거냐, 무슨 메커니즘이 안에 들어있냐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사실은 쟤는 진짜 완벽한 주사위는 아니기는 해요.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사위 신이라는 거는 컴퓨터 세계에서 일단은 존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정하는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뽑기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하는 친구랑 같이 2명이서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100번 뽑았는데 좋은 게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좋은 게 안 나왔을수록 나한테 좋은 게 나올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통은 둘 다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지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거나 하게 될 건데, 아무튼 간에 저 랜드인트라는 친구, 요 랜덤.랜드인트라는 친구는 사실은 규칙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납득하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그냥 나 주사위 굴리고 싶어, 나 지금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그냥 이 친구를 쓰셔도 큰 지장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란 제목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제3의 방법을 습득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 내가 직접 정하는 값을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활용하고 싶다. 여러분은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사람한테 3번의 기회를 주겠다 라는 내 강렬한 의지를 리터럴 3을 적음으로써 우리는 실현시킨 거예요. 저 사람한테 기회를 10번 주고 싶다, 이지 모드 만들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10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3이나 10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애물을 넘으면 100점이 오른다, 200점 오른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정한 사실, 내가 정한 그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뭐 캐릭터의 이름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같은 건 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인풋 호출식을 내 .py 파일에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거를 인트 형식 값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 가지고 적절한 이름에 담아놓고 꺼내서 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있었던 거고, 제3의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제3의 값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랜덤 수입해 와서 랜드인트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4-2 실습 초반에 슬쩍 구경했던 그 형식 얘기랑 살짝 엮어두시면 지금보다 꽤나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구사해 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데이터 측면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과제 넘버1에 대한 티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일단 과제 설명서 도입부만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거는 리믹스 영상에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과제 설명서 일단 띄워보기만 살짝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MK3 버전이 지금 올라가 있죠.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2번의 패치를 해서 지금 우리 금요일반 친구들은 MK3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py 파일 하나랑 .pdf 파일 하나 해서 과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열어보시면 과제 설명서에서 요 첫 페이지 정도만 구경하고 대충 어떤 과제인지 설명만 드리고 퇴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 지금 다음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정리해서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1 설명서예요.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부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그래서 우리는 while문이랑 if문 문장의 일종인 친구들을 적음으로써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및 분기 흐름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데이터 코드의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련의 흐름을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값이 있을 때 실행하는 도중에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게 되냐, 그 다음에 지금 담아둔 값이 나중에 언제 사용될 거냐 등등을 구경해 보시는 게 가능해요. 아까 전에 넘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 그 다음에 라이프가 3이었다가 2가 됐다가 1이 됐다가 하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과제로 나오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최종 목표 구경만 하고 느낀 점만 적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점수에 들어가는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진짜로 새로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적지에 적소에 적어가면서 .py 파일을 채워서 제출해야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왜 지금 4주차에 시작하냐? 자, 그런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걸 직접 여러분이 감지를 하거나 이거 지금 인트 형식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직 str 형식 들어있네?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들, 위치 등등을, 내용 등등을 계획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아마도 if문 적는 거, while문 적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시점의 문제는 코드 흐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 true가 떠야 되는데 자꾸 false가 뜨는 거지? 왜 지금 자꾸 int 나와야 돼? 숫자 뺄셈이 자꾸 왜 실패하는 거지? 등등.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둬야 여러분이 골고루 성장해 가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고 기한도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로 해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천천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럭저럭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시도해보고 제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과제 시작 준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얘는 지금 목표가 3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파일 이름 바꿔서 F5 누르면 늘 그래왔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요 첫 번째 목표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제가 준비한 2가지 게임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직접 함수 출식을 적어가면서 괄호 안에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일단 이번에 1, 2, 3으로 한번 해볼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이 결과 무슨 의미지? 그러면 1, 2, 3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번에는 무슨 숫자를 무슨 리터럴을 적어서 다음 판을 해볼까? 와 같이 한 게임의 매 라운드마다 함수 호출식 무슨 데이터 밀어 넣어가면서 호출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직접 머리로 생각해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게임 이 동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직접 플레이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목표가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목표입니다. 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중에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을 사용자가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롬프트라든가 적절한 결과 분석 메시지라든가 출력해 가면서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게임 2개 중에 하나 뭐를 서비스할 건지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보물찾기 게임에 어서 오세요로 스타트를 해서 자 좌표를 입력하세요. 입력 받아요. 그다음에 저 사람한테 이제 방금 그 근처를 파봤더니 보물이 없습니다. 지금 보물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게임 한 판에서 나온 결과를 저 사람이 사용자가 납득하기 쉬운 형태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키보드 입력 받아서 다시 한번 게임 한 판 진행하고 등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여러분의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 게 2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고른 키보드 입력 들고 와서 그거를 적당히 숫자로 바꿔가지고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하고 이번 한 라운드의 결과를 다시 들고 와서 사용자한테 출력해주는 부분까지를 여러분이 코드로 구성하면 돼요. 그 데이터 흐름을 이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용자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라고 그러면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4로 해야겠구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목표 2가 채점 대상이고 여러분이 제출한 코드를 갖고 제가 요 게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제가 게임을 한판 해볼 수 있으면 일단 과제는 만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목표는 자 앞에 있는 2 목표는 프로그래머 또는 사용자가 머리로 생각해서 1, 2, 3인데 결과가 이거라고 그러면 다음엔 4, 5, 6 해봐야겠구만과 같이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로 옮겨보는 거예요. 일종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봇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목표 3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얘는 아마도 지금 시점에 우리가 들고 있는 재료만 갖고 도전하기에는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미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률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해보실 수 있도록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쟁 컨텐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서 제출하면 제가 그 300 몇 개를 모아가지고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이제 정답률이 높냐, 성공률이 높냐, 그 다음에 누가 가장 동일한 정답률 안에서 빨리 끝났냐를 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100% 확률로 가장 빠르게 푼 친구한테 작은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목표 3 준비되어 있고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다만 이제 요 과제 자체의 기본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이슈라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플레이하고 막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담아서 주말에 올려둘게요. 그거 토대로 이번 주에 스타트를 해서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는 곳 해놨으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py 파일을 바로 게시하는 게 막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압축을 해가지고 .g 파일로 만들어서 게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아마 적어놨을 것 같긴 한데 안 적어놨다면 제가 밑에다가 그 도움말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한 안에 내시고 제가 한판 플레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0글자 이상의 느낀 점 적으셨으면 이 과제는 만점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고 가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은 이 수업 자체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시면 됩니다. 게임 플레이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적혀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해볼까요? 일단은 파일 이름은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파일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잘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F5 누르면 역시나 아무 말 안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 이거를 어차피 영상에 남긴다고 했지. 이제 대문자 new 정도 적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맥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일 겁니다. 하면 지금 내가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이 뜰 텐데 new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 숫자 야구 게임 한 판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시작한다. 2개를 제가 미리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얘는 사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리턴 값을 여러분이 이 친구의 리턴 값을 여러분이 내가 정한 이름에 담아놓고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저 new treasure box는 함수고 저 친구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을 G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G에는 사실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G라는 이름을 가지고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물찾기 게임이고 제가 2차원 좌표 하나를 고르면 이런 식으로 0,0에는 일단 주변에 보물이 없고요. 보물과의 직선거리는 12.019647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일단 보물은 0,0에서 16,16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님들 왜 오늘은 퇴근을 안 합니까? 미적 들으러 그런 사람들은 다 이미 월요일날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그래요. 일단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12.0 플롯 형식 값을 줬다는 건 전 지금 일단 답을 못 맞춘 거고 나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이걸 토대로 그래? 12.01 그냥 무지성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자. 엔터 치면 더 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보지. 1.84 정도로 줄었어요. 좀 더 가면 되겠네요. 이러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췄다면 저한테 불 형식과 true를 리턴해 줍니다. 일단은 딱 그 보물이 찍혀있는 점을 정확히 찍는 건 아마 불가능할 테니까 그 주변 반경 1만큼 원 안에다가 원 안의 좌표를 제가 선택했다면 그러면 보물을 찾은 걸로 쳐줘요. 그러지 않고 10번의 기회가 다 허비되면 그때부터는 false를 리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처음 true를 리턴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한테 true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 틀린 걸 말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얘한테 쌍욕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름은 꺼지라고 하네요. 미안해. 이래도 여전히 나한테 true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한 판 끝났다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금 할당문 해서 다시금 예를 들면 숫자 알고 게임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G하고 엔터 치면 G하고 괄호 열면 숫자 알고 게임은 숫자 3개를 정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같은 느낌으로 적으면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그래요. 숫자 알고 게임 자 이거 모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 숫자 알고 게임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숫자 알고 게임은 1, 2, 3, 4, 5, 6, 7, 8, 9 중에 겹치지 않는 3개를 골라갖고 그 조합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 G 안에는 정답이지가 하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숫자 3개 골라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0이 나왔거든요. 0이 나왔다라는 거는 1, 2, 3은 답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골라볼게요. 1, 2, 3은 아니니까 4, 5, 6, 7, 8, 9 중에 3개가 답인 상태입니다. 4, 5, 6 하면 여기서는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가 나왔다라는 건 자, 그러니까 얘가 두 자릿수 숫자를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2는 0, 2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1자릿수가 2라는 건 4, 5, 6 중에 2개가 답인데 예를 들어 4가 답이다라면 4는 일단 첫 번째 자릿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4가 답이라면 걔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4가 답이란 보장은 여전히 없기는 해요. 아무튼 4, 5, 6 중에 2개가 답이다라는 건 지금 7, 8, 9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때려 맞추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4랑 5랑 뭘 해볼까요?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은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4, 5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6은 답이 맞다는 거예요. 다만 자릿수는 틀리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 5 중에 하나가 답이고 6이 답이고 7, 8, 9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예를 들면 한 번만 더 해보죠. 7, 8, 1 해볼게요. 하면 여기선 0이 나와요. 그럼 7, 8은 답이 아니니까 9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봅시다. 6이 답이고 4, 5 중에 하나가 답이고 9가 답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때려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가 답이다라고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6하고 그 다음에 9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이면 10자릿수가 처음 나왔는데 자 일단 숫자 야구 게임이다 보니까 10자릿수가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고 1자릿수가 볼입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지금 1 스트라이크니까 5, 6, 9 중에 하나는 답이면서 자릿수도 맞는 거예요. 볼이 하나 나왔다는 건 또 하나는 답이고 자릿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6은 확실히 답이고 9는 확실히 답이 맞거든요. 그 말은 5가 아니고 4가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4는 이 자리는 아니니까 였다가 예를 들면 9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적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964가 원래 답이었고 제대로 맞춘 거예요. 3 스트라이크즈가 된 거고 그럴 때는 역시나 얘도 트루를 뱉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얜 야구니까 기회가 9번이 있어요. 9번 안에 맞추면 트루고 못 맞추면 false가 튀어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플레이를 집에서 몇 번 해보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 1을 끝내는 셈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지금 함수 출식 전부 다 제가 리터럴을 적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음의 숫자 뭐하지 다음의 숫자 뭐하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목표 2에서는 인풋으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 new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게임 준비하고 사용자 입력 받아서 G 어쩌고 저쩌고 함수 출식 계산하고 그 결과 int 형식 값이나 불 형식 값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형식 값 뭐가 나왔냐에 따라 적절하게 분해를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를 9번 내지 10번 최대 반복할 수 있도록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목표 2가 끝나고 과제 점수가 만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친구들 물어보시고 집에 갑시다.